짜짜짜짠, 짜짜짜짠, 짠짠짠.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13분 됐어요. 갑시다. 자,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수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내신은 거의 무조건 확정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은 넓이는 똑같은데 사실상 부호가 그냥 반대로 나오는 케이스. 그죠? 넓이가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아니 뭐 넓이가 같은 거랑 뭐 이등분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 얘는 약간 뭐 정적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뭐 그냥 부호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두 넓이가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 거는 이제 양수합, 오른쪽 거는 음수합. 그렇죠?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예시를 한 번만 잠깐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요런 y는 fx가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거를 갖다가 y축 x축이 있다 라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함수, 여긴 그냥 직선으로 그냥 그어볼게요. 자, 얘랑 y축이랑 그 다음에 x는 k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얘 S1이고 얘가 S2다. 그럼 두 넓이가 똑같다.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일일이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똑같아요. 교점 구하기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교점 구하기는. 이 교점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S1은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gx에서 fx 뺀 거. 그죠? gx에서 fx를 뺀 그 함수를 적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그죠? 이게 지금 S1이 될 거예요. 자, 그게 S2랑 똑같아요. 그럼 S2는 A부터 K까지 fx에서 gx 뺀 거. 그죠? 이렇게 돼주겠죠? 자, A부터 K까지 fx 빼기 gx. 자, 요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보면 알겠지만 피적분 함수가 부호만 반대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니까 빼기 A부터 K까지 fx 빼기 gx dx. 요게 지금 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딴 거 풀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자면 안 돼. 자, 마이너스는 갖다가 안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은 피적분 함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구간 그대로 연결시켜서 합쳐도 되겠네. 자, gx 빼기 fx dx. 는 빵이다. 그쵸? 만약에 gx에서 fx를 뺐다. 그럼 얘는 이만큼 양수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g에서 f를 뺐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음수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합 음수합 붙이면 빵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근데 요렇게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요렇게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랑 따로 적분해서 정리해주면 0부터 K까지 gx dx랑 0부터 K까지 fx dx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차피 gx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이게 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fx 적분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 갖다가 끼워 집어넣으면 직선의 넓이랑 똑같지 않냐? 라는 거야.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거를 S3라고 한다면 gx, dx는 S1 플러스 S3가 되는 거고요. fx 적분은 S2 플러스 S3라고 볼 수 있어서 둘 중에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얘예요. 요거. 자, 통적분이 빵이다 라는 걸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통적분이 빵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내신 모의고사 다 미친 듯이 나와요. 진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54번을 직접 잠깐만 한번 좀 풀어봐봐요. 54번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AB 넓이를 따로 구해서 같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0부터 2까지 빼남수 적분한 게 빵이다 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자, 된 친구들은 딴 거 잠깐 풀고 있어 볼게요. 아, 여유 있게 하면 안 돼요. 여유 있게 하면 안 돼. 실력이 여유 있게. 시간은 쪼개서. 자, 된 친구들은 뒤에 거 잠깐만 풀어봐봐요. 계속 풀어봐봐요. 자, 문제풀이가 다 똑같습니다.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빼남수가 부호 반대로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알파부터 감마까지 통적분하면 양수업, 음수업이니까 막 나오지. 이게 기함수 적분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죠.
2분의 x제곱 빼기 잠깐만 그냥 2분의 x제곱 빼기 kx 그렇지? 나와야 되는데 부정조건이 틀렸네. 4분의 a x제곱 4분의 그치 4분의 자, 그래서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0부터 2까지 그냥 2차 함수에서 직선 뺀 거를 통적분해도 되죠. 음수합, 양수합 이렇게 나가니까 그쵸? 자,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빼기 kx 통적분한 게 빵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6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6분의 8 빼기 2k는 빵. k 값은 얼마? 3분의 2다. 그래서 요거 30 뺐으니까 답이 그냥 20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라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두 개 따로 적분해서 계산한다고 쳐볼게요. 0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 dx는 kx 적분한 거 0부터 2까지 kx 적분한 거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다고요. 자, 요게 지금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둘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요 넓이를 S1, S2, S3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이 지금 S1 플러스 S3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S2 플러스 S3죠. 한번 생각해봐요. 양변에 S3 지워버리면 S1, S2 똑같아. 같은 말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요거예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요. 얘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천만 개. 별 천만 개. 제일 그냥 미친 듯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냥 우리 기말고사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그냥. 자, 계속 그 문제고요. 계속 그 문제고. 와, 그럼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5달 전에 나왔어요. 6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7월 모의고사까지 담아놔가지고 지금 6월 평가원까지밖에 없는데 9월 모의고사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네. 잠깐만. 3x 제곱 빼기 3분의 22x 3분의 8. 응? 알았어. 아, 22. 마이너스 7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22. 천천히. 맞아. 그거만 바꾸면 나머지 적분해서 K 집어서 빵. 이렇게. 와, 오케이. 오케이. 아우, 다행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감은 지금 다 잡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풀이들이 지금 다 잘 맞아떨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K만 집어넣어서 빵. 이라 그러면 되겠지. 아, 여기 되면 딴 거 풀고 있어요. 딴 거. 아,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빼남수 입장에서 보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그럼 어차피 교점 그대로 나오겠죠. 빼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얘는 그럼 이차함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가 x는 k 지점 똑같이 간다. 그럼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fx에서 지금 이걸 뺀 함수, 이걸 그냥 편의상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빼기 3분의 22x,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플러스 3분의 8.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이 A로 나올 거예요. 그쵸? 요거 지금 A인 거 괜찮죠? 그대로 A로 나온다. 그 다음에 B도 지금 쟤랑 똑같은 상태라고요. 요것도 지금 B라고요. 그쵸? 요것도 지금 B. 똑같습니다. 빼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럼 마찬가지로 C도 그 빼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얘죠. 자, 문제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A 빼기 B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그쵸? 양수합, 음수합, 양수합 그냥 이거 그대로 접근하면 끝난다고요. 이거 어차피 0부터 K까지 접근하면은 요 식이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gx dx구나.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빵이구나. 그래서 이걸 문제치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왜? 어차피 얘는 그대로 양수합 A 나오고 음수합 B, 마이너스 B 나오고 양수합 플러스 C 나오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 부정접근해주면 x제곱 빼기 3분의 11x제곱 플러스 3분의 8x. 그쵸? 여기다가 K만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게 빵. K세제곱 빼기 3분의 11K제곱 플러스 3분의 8K는 빵. 그쵸? 그럼 얘는 3분의 K로 묶어주면은 3K제곱 빼기 11K 플러스 8은 빵. 그쵸? 그래서 3, 1, 마 8, 마이 K 값은 3분의 8이어야만 되겠네요. 그쵸? 1보다는 안 크겠죠? 1이 되지는 않겠지? 왜?
K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쵸? 문제에서 K는 2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딱 두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역함수 정적분. 두 번째, 이제 속도와 이동거리. 자, 속도와 이동거리는 어차피 속도와 가속도에서 했었던 내용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로 특별하게 내용은 없고요. 자, 개념적인 거. 아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개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역함수의 정적분. 자, 원래 역함수의 정적분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우, 방법이 없잖아. 역함수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은 두 개 카테고리로 나타나집니다. 실제로 첫 번째, 역함수 정적분하는 것과 두 번째,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넓이.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역함수 정적분부터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쳐볼게요. 자, y는 fx가 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근데 그거에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f 인버스 x의 편의상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적분을 구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fx가 다항함수예요. 그럼 다항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다항함수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지만 무리함수는 부정적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이건 부정적분, 미적분에서밖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니까 얘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y는 x의 대칭이잖아. 이 부분으로 넓이를 구해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얘 말고 얘로 계산하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지점을 a, fa, 자, 요 지점을 b, fb 라고 한다면 요 지점은 fa, a예요. 자, fa, a, 요 지점은 fb, b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x좌표 fa가 되겠고 여기가 x좌표 fb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적분이 들어간다면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나는 6을 구하고 싶어요. 자, 바꿔 씌워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 거 뺀 거를 다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식적으로는 나타나지는 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냐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통째로 직사각형의 넓이 있죠. 자, 여기가 지금 b예요. b, fb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자, 요거에서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해주고요. 자, 거기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를 빼줘요. 자, 얘는 A, 얘는 FA. 그쵸? 요거를 한번 빼주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요렇게 기역자 모양이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또 빼고 싶잖아요. 그쵸? A부터 B까지 fx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A부터 B까지 fx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냥 마치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얘만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돌덩이를 사고 깎아내고 얘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좌변으로 넘겨서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gx dx. 자, 여기 지금 기억자 모양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bfb 빼기 afa구나 라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 dx는 bfb 빼기 afa 해주고 빼기 a부터 b까지 fx dx 해주면 된다 라는 거. 그쵸? 요 식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gx를 얼마로 잡을까? 3부터 10까지 역함수 적분값을 구해달라. 이거 얼마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자, 다시 한번 공식을 써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y는 x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걸 갖다가 지금 3부터 10까지 계산해달래요. 3부터 10까지 계산을 해줘 볼까? 자, 다시 한번 fx 이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대칭해서 구할래. 그럼 얘는 y좌표가 3이고 얘는 y좌표가 10이겠구나. 그렇죠? 자, 그럼 얘가 3 나오려면 x가 1이면 되죠. 1! 얘는 y좌표가 10 나오려면 x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20에서 3 빼면 17. 여기 지금 17. 그렇죠?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얘가 지금 F1입니다. 요게 지금 F2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F2에서 1F1을 뺀 상태에서 1부터 2까지 fx dx를 뺀 걸로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요게 20에서 1 곱하기 3 빼기 1부터 2까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17 빼기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6에서 1 뺐으니까 15, 4분의 15 빼주고 또 마이너스네. 자, 얘는 그냥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5에서 얘를 뺐으니까 4분의 60에서 4분의 15 뺐으니까 4분의 45구나.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오늘 마지막 개념. 오케이. 이게 마지막 개념이에요. 속도와 이동거리는 딱히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서. 자, 그럼 65번 풀어볼게요. 65번. 뿅. 65번. 그죠? 너무 쉽다. 오케이. 바로 답 나오는 사람들도 있네요. BFB 빼기 AFA니까. A부터 B까지 fx dx 더한 거랑 FA부터 FB까지 gx dx 더한 게 BFB 빼기 AFA죠. 자,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림 그려서 일단 풀어요. 그림 그려서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관적으로 보이면 그때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림 그리면서 대칭성만 생각하면 돼요. 대칭성만. 아이고야, 무리함수 못 구하잖아. 대칭성으로 다함수에서 적분으로 계산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했던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까 설명했었던 문제를 잘 고민하면서 직접 그려서 한번 해봐요. 직접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상참수 그림을? 이거 증거가 나지. 둘이 1,1에서 만나죠.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1부터 2까지 적분이고 1부터 10까지 적분이니까 얘 그냥 올라가야 돼. 그리고 2 집어넣으면 10 나오지. 자, 얘는 지금 1,1에서 만나고요. 2,10에서 대칭된 점이 10,2랑 연결됩니다. 아우 심심하다. 그쵸? 딴 거 좀 풀어볼게요. 맞아요. 그 그림 맞아. 자, 이 논리 구조를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논리 구조를. 알았어. 그래프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거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공식을 좀 써서 푸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은 변형 문제 나왔을 때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얘는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만. 자, 3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얘 대칭점이 0이네. 그렇죠? 대칭축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2잖아요. 대칭축이 지금 0이죠? 얘는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밖에 안 해요. 오케이? 자, 0,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0일 때 기울기가 2 나오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자, 요게 지금 fx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됩니다. 자, y는 x에서 대칭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요게 지금 gx예요. 오케이. 자, 얘가 지금 x 둘이 만나는 교점은 x랑 만나면 되죠? 근데 1 집어넣으면 되죠? 1,1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fx dx랑 2부터 10까지 gx dx래요.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1 집어넣으면 1인데 2 집어넣으면 10 나오고 있어요. 괜찮죠? 1,1과 2,10을 지나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너무 기울어졌는데? 잠깐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2,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얘는 지금 요거네. 1부터 10까지 역함수 정적분이에요. 요거. 그쵸? 자, 그럼 얘를 어차피 계산 못하잖아요. 이 무리함수인데 어떻게 계산해? 당장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할 거야? 세제곱근 함수 나와요. 세제곱근 함수. 못하죠? 당연히 조건 안 돼요. 우리 다함수 외에는 부정조건 아예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간다? 맞아. 어차피 얘 이거랑 똑같잖아.
아, 요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얘를 이걸로 대체해서 보자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전체, 얘는 그럼 뭐냐? 얘는 요 넓이가 된다. 아우, 이게 도끼같이 생겼네. 그죠? 도끼. 도끼는 요새 뭐하고 지내지? 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호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얼마일까요? 오케이. 답 나왔으면 됐어요. 답 나온 사람들. 그리고 답 나오면 이거저거 계속 고민해봐요. 아이고, 미안. 이해되나? 네. 이해되나? 해주세요. 오케이. 저거 좀 이해돼요? 그치? 전체적인 컨트롤 이해되지? 오케이. 이해 잘 되나?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자, 여기 지금 20을 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BFB 빼기 AFA라고요. 괜찮아요? BFB 빼기 AFA라고요. BFB 빼기 AFA라고요. 20 빼기 2. 괜찮아요? 99%의 확률로 그냥 이거 곱하기에서 이거 곱하기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문제 만약에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0부터 2까지 fx dx 1부터 10까지 gx dx.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건 안 맞잖아. 얘는 지금 19 나오는 거 괜찮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간단 퀴즈. 1분만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여기 구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봅시다. 잠깐 바뀌었어. 딱 하나. 똑같은데 1만 0으로 바꿨어요. 자, 얼마일까요? 내신은 이런 변형을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근데 여지까지 교육청 평가원 수능은 저런 장난질을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는 합니다. 여지까지는. 근데 내신에서는 장난을 좀 칩니다. 저런 식으로. 왜? 그냥 생을 곱해서 뺐을 때 답 틀리게 하려고. 얼마일까요? 나왔어? 나왔어? 아니. 퀴즈. 퀴즈. 저 그래 65번 그래. 65번 그대로인데, 1만 지금 0으로 바꿨어요. 이 값 얼마일까요? 나왔어? 나온 사람이 없나? 아직? 나왔나? 저 퀴즈. 똑같은데 65번 그대로인데 구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이해될까? 전체적으로. 이거 배우시지 마시고 10분. 근데 왜 0이 되는 거야? 왜 0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맞아 떨어지니까 두 끼가 안 나오잖아요. 내용이 이해돼요? 괜찮지? 까비. 맞았어. 사각형만큼 빠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fx만 빠지는 거니까.
구했어? 잠깐만. 미안. 이거 맞아. 내가 착각했다. 맞아. 미안해. 맞았어. 이게 맞았네. 오, 이게 맞았어. 내가 계산 실수. 오, 맞았어. 너무 많이 뺐어. 너무 많이 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fx, dx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19로 나왔으니까, 요것만 더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그죠? 이거. 부정조건에서 1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4분의 7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변형이 조금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뒤쪽에 있는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잠깐만 좀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지우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함수 정적분을 들어가려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함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칭된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둘러싸인 2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둘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친다면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걸 싹 다 더해주죠. 그쵸? gx 빼기 f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싹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fx는 부정조건 할 수 있지만 gx는 부정조건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너무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맞아. 이게 대칭이지. fx랑 넓이 구해서 그 두 배지 않냐.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대칭이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랑 x 사이의 관계. 사실 절대값을 씌워놔도 됩니다. 그죠? 이것도 절대값 해도 돼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은지 모르니까. 그거 두 배로 들어가자. 그죠? 요게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67번을 정리해주면 되는데, 미안해. 요거는 일단 좀 생략하고요. 요거는 쉬우니까, 요거는 생략해주고, 다시 한번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d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랑 x와 둘러싸인 넓이의 두 배로 가자. 그쵸?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 자,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속도와 이동 거리에 관련된 건데 요 개념은 조금만 같이 잠깐 좀 볼게요. 조금만.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게. 개념만 설명하고. 오늘 끝내야 돼. 오늘 끝내야 돼. 오늘 끝내고. 개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보고 개별적으로 문제 풀면서 질문할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 좀 빨리 끝나면 개별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사실 난 설명할 게 없을 줄 알았거든. 정리만 하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자, 속도와 이동거리. 자, 우리가 위치 함수는 x로 쓰죠. 자, 그 다음에 속도의 정의 자체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쵸? 그거를 극한으로 만든 게
위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게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velocity 얘는 f'x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렇죠. 그걸 갖다가 또 시각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거 다 순간속도, 순간가속도예요. 그렇죠. 평균 속도랑 평균 가속도는 보통 평균자를 쓰는데 순간속도, 순간가속도는 그냥 속도가속도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다 순간속도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dv/dt. 이걸 그냥 보통 우리는 a라고 쓰죠. 자, 그래서 얘는 f2'. t인데 왜 x라고 썼어? 그렇죠. f2't.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더블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그냥 2'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거리함수라는 거를 나는 따로 지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함수 S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거리함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동거리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열심히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갔어요. 자, 그거를 위치, 시각에 관련된 함수로 본다 그러면은 시각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가다가 다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로 가죠. 자, 이런 느낌의 함수가 지금 위치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치 함수. 자, 그럼 여기는 원점이 얘도 원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원점이라고 하면 위치상 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각까지 원점은 아니에요. 시각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 집에 돌아온 상태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0초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동거리 함수예요. 그럼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어때요? 이동거리 그냥 계속 그대로 가죠. 그죠? 뭐 앞으로 가면은 위치나 여기까지 움직인 이동거리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 이제 뒤로 오는 거야. 자, 앞으로 갈 때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뒤로 또 움직여요. 그럼 위치는 줄겠지만 이동거리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계속 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 함수는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는 그래프로 가줘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누적해서 계속 가니까 이게 지금 이동거리 함수구나. 그냥 편해서 GT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S는 GT 함수.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 F 함수가 다항 함수잖아요. 이거 다항 함수예요. 그럼 얘는 뭐 다항 함수는 아니겠지. 왜냐면 구간별로 잘라서 갖다가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쁜 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속력이라는 용어 정의가 뭐예요? 속력의 정의가? 속력의 정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예요. 거리의 변화량. 그죠? 그게 이동거리죠? 그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자, 그래서 얘를 델타 t가 빵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dsdt가 될 겁니다. dsdt. 자, 그러면은 이 속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속도랑 속력이랑 당연히 똑같죠. 근데 내가 만약에 뒤로 가고 있는 상태라면 속도는 음수지만 속력은 양수로 나오는데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만 반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속력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V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다른 말로 우리가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거는 다 했어. 자, 얘는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그렇죠? 자, 얘는 미분하면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그렇죠? 자, 절대값이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넓이라고요. 속도를 넓이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괜찮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정적분에 활용해 집어넣은 게 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보통 지금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뭘 줘요? 위치를 주죠? 그리고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내게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면 속도와 이동거리 단원은 보통 속도를 줘요. 그 속도를 줘놓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아니면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약간 이런 문제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 함수를 기준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내가 가장 먼저 가는 건 뭐냐면은 아예 부정적분을 가는 거예요. 위치 함수로 갑니다. 괜찮아요? 위치 함수 있으면 다 끝나요. 왜? 아니 어차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뭐 이 지점까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니까 그냥 누적된 이동거리 다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함수가 제일 편하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A초부터 B초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부정적분이 위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A, B 집어넣었으니까 B초일 때의 위치에서 A초의 위치를 빼는 걸로 볼 수 있겠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다시 한번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 함수가 나오지만 정적분을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요. 괜찮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A초부터 B초까지 속력을 적분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누적된 이동거리가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이게 A부터 B까지 이동거리라고요. 괜찮죠? 이 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동거리 함수는 구할 수 없어요? 얘 그러면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VT 자체가 구간별로 함수가 다 쪼개져 있다고요. 얘는 뭐 0초부터 뭐 얼마까지는 뭐고요. 뭐는 또 뭐고요. 뭐는 부정적분 해줘야 된다고요. 지저분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동거리 함수에 관련돼서는 아예 부정적분을 안 하고 정적분 외에는 잘 안 합니다. 괜찮아요? 얘는 거의 정적분으로만 갑니다. 이동거리는. 그래서 넓이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속도식을 구해보잖아요. 요거죠. 자, 이게 속도시간 그래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때요?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갔네. 이만큼 간 게 지금 앞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지금 뒤로 간 거죠. 그죠? 뒤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간 게 또 이만큼, 요만큼. 그죠? 이게 또 앞으로 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이동한 거리, 뒤로 이동한 거리, 앞으로 이동한 거리 싹 다 넣으려면은 당연히 이 VT 함수를 갖다가 절대값 씌워서 가주는 게 제일 낫겠지.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 앞으로 간 거, 앞으로 간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동거리라고 보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문제는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최대한 한번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심플한 테스트만 좀 보면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면서 들어갈게요.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러분. 이야. 주아야, 안녕. 주아야, 나무서 공부 좀 하러 갈까?